랭키쇼! 오, 나의 주식! 안녕하세요, 유창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윤주입니다. 자, 오늘도 일단 상승권에서 흘러가고 있습니다만 약간 아쉬운 점이 그렇죠. 있죠. 이 미국 증시에서 또 최고가 기록을 써낸 덕에 우리 증시도 출발선은 좋았습니다만 네. 처음에 강했던 그 상승 달력을 지켜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장 초반만 해도 코스피 2,900 근처까지 가나? 이제 코스닥도 뒤쳐졌다고 또 따라가나? 이런 기대감이 있었는데 말이죠. 어느새 양대지수 모두 고압권 수준에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시장의 관망세가 짙게 나타나고 있는데 아무래도 미국의 CPI 지수 확인을 해야 되고 기업들의 실적도 이제 조금씩 확인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이런 분위기가 나타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도 이 가운데 오늘 눈에 띄는 거 살펴보면요. 반도체 내에서는 유리기판 테마 정말 강하게 움직이고 있고요. 어제부터 다시 돌아왔습니다. 전선주와 원전주 강세 이어지고 있다는 점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가운데 또 바이오 종목들 가운데서도 강세 보이는 종목들이 네. 굉장히 많죠. 자, 그러니까 늘상 드는 질문입니다. 또다시 반복 중이실 텐데 내 종목 바꿀까 말까 이거 진짜 고민되실 겁니다. 아마도 왜 나만 맨날 손실이지 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 수익을 좀처럼 거두지 못했다가 이제 네, 얻었는데 맞아요. 이거 지켜갈 수 있을까 걱정이신 분들 많죠. 그렇다면 랭킹쇼와 손잡아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 좋습니다. 02-325-8200번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종목명 매수가 보유 비중 저희한테 전화 주셔도 좋고요. 채팅방을 통해서도 참여 가능하니까요. 이 점까지 기억해 주시고 내가 갖고 있는 종목들뿐만 아니라 신규 매수 관점에 대해서도 질문 받고 있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유튜브 채팅창으로 한번 가볼까요? 네. 어떤 분들 와주셨습니까? 이정환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SK님께서, SK님이라고 하니까 조금 독특하네요. 자, 요즘에는 보니까, 구체적으로 기억은 잘 안 나는데, 특정 기업명을 닉네임으로 갖고 계신 분들이 맞아요. 꽤 많이 있어요. 의왕, 그쵸? 포스코님. 맞아요. 네. 자, 그래서 SK님께서는 SK그룹주는 아니고 이 나무가를 갖고 계시는데 수익 내고 나올 수 있을지를 질문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랑이님께서도 수익 중인 종목을 지금 팔까 말까 고민됩니다. 이런 이거 내용. 진짜 네. 고민되죠. 요즘엔 수익을 조금 봤을 때 야, 이제 이거 진짜 제대로 가겠다 하고 그러니까요. 갖고 있잖아요. 수익이 안 나요. 맞아요. 손실로 들어가는 경우가 또 많이 생깁니다. 자, 그래서 발빠른 대응이 또 필요하다는 점도 네. 같이 기억을 해주시고, 그런데 또 그렇다고 팔면 더 올라. 이러니까 여러분 어떤 종목을 봤을 때 이게 긴 항목으로 수익을 가져가는 종목인지 그쵸. 잠깐 빠져나오는 종목인지 이거 전문가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자고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인포님 오셨고요. 위에 보니까 유사랑방님 안녕하세요. 그리고 지연해피님과 함께 행복한 꿈님께서도 오셨습니다. 그리고 얼른머스크님께서는 오랜만에 오신 것 같은데 네. 안녕하세요 두 분 여전하시네요 팔랄. 자, 그리고 주식 농부꾼님, 앵커님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J2님께서는요,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종목 진단 보내주셨습니다. 특히 이 초반에 많이 보내주시면 저희가 눈에 띄는 종목들을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 네. 지금 바로 종목들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사랑리님, 저희가 했던 말들을 완전 맞아요 하면서 공감을 바로 해주고 계시네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랭킹쇼 들어오기 전에도 미리 대기를 하셨던 시청자분들께서 또 체코원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계세요. 네. 두산 에너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두회 그리고 두로 하면서 좀 처음에 이게 무슨 얘기지 했는데 두산 에너빌리티를 두회로 네, 두산 맞습니다. 로보틱스를 두로로 줄이셨더라고요. 두산 얘기도 오늘 좀 많이 나오고 그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은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인사 주고 계시는데요. 자, 그러면 간단히 인사 좀 나눠봤으니까 오늘 장의 랭킹쇼 주제를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 제가 좀 잡아봤는데요. 네. 키워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키워드는요? 뭘까요? 자, 오늘 장의 키워드는 정신건강입니다. 정신건강? 뭐 요즘에 근데 정신건강에 대한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죠. 특히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미국 대선을 볼 수밖에 없는데 대선 후보 중에 그 바이든 대통령이 있지 않습니까? 정신건강 관련된 논란들이 그쵸. 꾸준히 제기가 네. 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더 그게 심해지고 있는 것 맞아요. 같은데 자, 그 얘기를 파고드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정신건강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살펴보다 보니까 요즘에 또 재밌는 설문조사 결과가 하나 나왔어요. 자, 그래서 그 얘기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인 내용들 잡아주시죠. 주제는요? 자,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을 했을 때, 뭐 사실 정신건강과 관련된 문제들은 굉장히 많이 있을 그쵸, 수 그쵸.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경험을 했을 때, 과연
가장 많이 도움을 요청한 사람이 누굽니까? 이 설문을 해봤거든요. 네. 그 답변 복수 응답으로 체크를 해봤습니다. 오. 자, 보시면 가족 있고요. 친구 있고, 정신과 의사, 심리상담 전문가 있고요. 근데 생뚱맞게 느껴지는 게 유명 유튜버 있고. 네. 유튜버한테 상담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글쎄요. 뭐 가끔 그런 경우도 인터넷 커뮤니티 돌아다니다 보면 있더라고요. 그래요? 막 유튜버와 함께 그 채팅하면서 제가 이런 고민이 있어요. 아, 사연 상담 같은 거. 그렇죠. 그런 게 있는데 모르겠어요. 뭐가 하나 오이겠죠 뭐. 자, 어쨌든 이렇게 가장 많이 도움을 요청한 사람 실제 설문조사 결과는 사실 네. 4위까지 나와 있었거든요. 그래서 4개는 진짜고 하나는 제가 그냥 쉬운 걸로 그냥 꽂아놨습니다. 아, 그럼 유명 유튜버가 꼴찌일까요? 모르죠. 어떻게 알아요. 아직 공개를 안 해드릴 테니까. 네. 잠시 후에 순위는 제대로 확인을 좋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눈치채셨을까요? 제가 기가 막히게 딱 섞어놨기 때문에 어떤 게 함정카드일지 잘 모르실 것 같긴 한데. 자, 반응이 어떻게 좀 나오고 있을까요? 보겠습니다. 지금 인포님 웃으시잖아요. 네. 유명 유튜버. 근데 이러다가 뭔가 상위권에 랭킹이 되면 되게 진짜 신기할 것 같아요.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네. 인터넷 커뮤니티 같은데 요즘에 유명 유튜버분들과 상담을 나눴던 그런 이야기들 게시글로 굉장히 많이 올라오거든요. 맞아요. 맞죠? 네. 자, 그래서 이걸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대부분이 다 꼴찌 확정.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얼른 머스크님. 이론적으로는 가족이고 요즘은 유튜브도 그렇군요. 찾게 되는 듯요. 예, 얼른 머스크님. 감사드립니다. 네. 자, 그리고 사랑니님. 끝까지 날 이해해줄 사람은 엄마, 아빠다. 이렇게 가족으로 많이 이야기가 그렇죠, 나오고 그렇죠. 있네요. 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실제 결과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답변을 했을지는 이따가 한 번씩 확인해 보도록 네. 할게요. 유튜브 채팅창에 투표창을 띄워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1위를 꼽아주시길 바라고요. 저희는 1시간 반 동안에 5위부터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전문가부터 모셔보고 종목 진단 풀어가 볼게요. 첫 번째 전문가는요, 토마토 투자클럽 이재필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그러면 이재필 전문가와 함께 첫 번째 종목부터 가보겠습니다. 아, 그런데 저 갑자기 드는 생각이요. 왜요? 주식으로 인한 정신 건강의 요청은 저희 토마토에서 받고 있잖아요. 그럼 차라리 토마토 TV 전문가로 해주시지 그러셨어요. 그래. 아니, 근데 정신건강 문제라는 건 너무 폭넓은 문제니까. 원래는 진짜 그렇게 하려고 했거든요. 네. 맞아요. 저도 그게 1번으로 떠올랐는데, 약간 너무 티날 것 같아가지고.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저거나, 뭐나, 비슷하네요. 자, 그러면 일단은 바로 종목 진단으로 들어가 네.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요, 유튜브 김명진님의 종목으로 찾아봤습니다. LG 디스플레이부터 출발을 해볼게요. 자, LG 디스플레이 매수 가격이 18,000원이시고요. 네. 8% 비중입니다. 이거 주가가 많이 떨어져 있죠. 사실 최근 들어서 이게 10,000원도 이탈이 나왔었던 종목입니다. 그러다가 빨리 올라왔거든요. 12,830원까지. 자, 이렇게 주가가 빨리 올라왔지만 18,000원까지는 요원합니다. 네. 정말 반토막까지 났다가 이제 조금 손실을 줄여가는 모습인데요. 자, LG 디스플레이 이거 얼마큼 올려야 도대체 이 매수 가격까지 도달할 수 있을까요? 추가 매수를 문의하셨습니다. 소외가 많이 됐던 종목이기 때문에 추가 매수 과연 괜찮을지도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LG 디스플레이입니다. 18,000원에 8%입니다. 추가 매수해도 괜찮을까요? 네, 우리 시청자님 매수하신 게 18,000원 정도시면 한 2년 이상 되신 것 같아요. 2년 이상 그냥, 주가가 빠지니까 그냥 방치해 놓으신 것 같은데, 일단 주식을 이렇게 너무 방치해 놓는 것도 좋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주가 자체가 이렇게 빠진다는 그런 거는 이 실적에 되게 많이 좌우될 때가 많습니다. 자, 18,000원이면 시청자님 이때 정도에 매수하셨다는 얘기인데 2022년 4월이죠. 자, 근데 이 종목은 보게 되면 2022년도부터 이 실적 부분들이 되게 좀 안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전저점, 이게 주봉인데요. 주봉상에서 전저점을 깰 때 이럴 때는 한번 자르는 거를 고려를 해 봤어야 되는데 너무 방치하신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깝네요. 자, 이 LG 디스플레이를 또 시청자님이 추가 매수할 자리를 이렇게 원한다라고 해주셨는데요. 지금은 아니에요.
자, 지금 올해 보시게 되면 흑자 전환을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근데 일단 2분기는 아니고요. 3분기 정도에는 아마 흑자 전환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뭐 요것도 몇 가지 몇몇 그런 것들 좋은 그런 뉴스들은 좀 있었죠. 하나는 삼성전자에서 뭐 중국 쪽에 쓰던 패널들, 이런 쪽들 중국 쪽이 쓸데없이 뭐 시비를 걸었었죠, 삼성전자한테. 그래서 그쪽 삼성전자가 그쪽에 중국 쪽 패널 완전히 배제해버리고 우리나라 국내 쪽에서 조달하는 거,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이폰 관련되는 내용들이 있죠. 아이폰도 마찬가지로 지금 하반기에 나올 건 온 디바이스 AI를 이렇게 탑재를 해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폰에 대한 새로운 수요도 상당히 좀 많이 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자, 그렇다면 이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그런 쪽에서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단기간에는 지금 오히려 지금 뭐 저 추가 매수를 고려를 해야 될 때가 아니라 여기 전 고점 있죠. 보시게 되면 이때 저 찍은 자리가 있습니다. 올해 초에 찍은 자리가 뭐 이때도 저항을 받았고요. 그 전에도 마찬가지, 작년에도 계속해서 좀 저항을 받던 그런 구간이었어요. 근데 지금 현재 주가를 보시게 되면 그 근처까지 이렇게 올라온 상황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태에서 추가 매수를 한다는 거는 조금 맞지 않을 것 같고요. 기다려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좀 기다려 보셨다가 지금 워낙 좀 추세 자체는 강하게 뭐 한 20%, 한 30% 정도 이쪽에서 30% 가까이 올라온 모습인데, 뭐 일반 종목들 중소형주 같으면 아주 강하게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요. 이 LG 디스플레이가 이렇게 움직인 건 강하게 움직인 겁니다. 자, 여기서 강하게 이렇게 움직였을 때 쫓아가는 것보다는 좀 눌러주는 구간, 매수하실 때는 저 추가 매수는 좀 눌러주는 구간, 다행히 우리 시청자님 같은 경우는 비중이 낮기 때문에요. 가능은 하실 것 같고, 눌러지는 구간을 좀 노려보셔야 되는데, 저 눌러주는 구간이 나오게 되면 여기 지금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 여기 242평선이 걸려 있는데요. 지금 여기 22평선은 강하게 반등이 나오고 있고 62평선도 돌아섰습니다. 자, 이런 모습이 나온다라는 거는 중장기적으로 좀 괜찮은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다만 지금 쫓아가서 추가 매수를 하기에는 조금 높은 가격입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조금 기다려 보셨다가요. 한 12,000원 아래 구간 정도, 그 정도까지 주가가 조정받는다라면 뭐 한 11,600원이나 700원 정도, 그쯤 선에서는 매수가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요거는 좀 기다리셔야 돼요. 이거 지금 뭐 8% 정도 추가 매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평균 단가가 상당히 좀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간의 회복은 되게 어려우실 겁니다. 자, 올해 이게 좀 흑자 전환을 하면 아마 2분기는 아닐 것 같고 3분기 정도에 조금 흑자 전환해서 4분기에는 영업이익이 좀 어느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그 가격대 정도에서 매수를 하시게 되면 4분기나 아니면 내년 1분기 정도, 그 정도까지 가게 되면 평균 단가 위로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현재 상태에서는 일단 조금 기다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기다려 보셨다가 추가 매수는 12,000원 아래 구간에서 노려보십사 하고 조언 드리겠습니다. 네, LG 디스플레이 살펴드렸습니다. 추가 매수 여부를 질문 남겨주셨는데 네. 지금 당장은 아닌 것 같고 12,000원대 아래에서 추가 매수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사실 18,000원 매수 가격까지가 거리가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자, 그래서 단기간에 어떻게 승부 보려고 생각하시기보다는 조금 더 호흡을 길게 잡고 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자, 김명진님의 LG 디스플레이 먼저 살펴드렸습니다. 네, 채팅창에 바로 LG 디플 상담 감사합니다. 이렇게 올려주셨네요. 네. 상담하고 오는 동안에 신규 매수 관점에 대해서도 질문 올라오고 있고요. 대덕전자, 삼성 SDI, DI까지 쭉쭉 상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종목 진단 신청 많이 좀 올라왔으면 좋겠는데 네. 어제에 비해서 채팅창 분위기 조금 더 한산해졌어요. 맞아요. 아무래도 사실 오늘도 뭐 빠져가는 건 아니지만 그쵸. 지수 흐름이 장 초반에
여기서 한 차례 더 도약하겠다 싶다가 조금 내려오기 때문에 약간은 힘이 오전에 비해 빠지는 맞아요. 오후장의 흐름이 아닌가 싶습니다. 좀 가더라도 네. 큰 보폭으로 점프해서 갔으면 좋겠는데 그렇죠.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게다가 하루 동안의 흐름도 사실 장 초반에 조금 시들했다가 올라갔다가. 후반으로 가면서 밀고 올라갈 네. 때 이때가 힘이 더 맞아요. 나거든요. 자, 오후장에 아무쪼록 더 빠지지 않고 조금 더 상승 탄력을 붙여주는 남은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자, 여행 작가님 오셨군요. 어이구, 오늘 엉엉 울고 계신데 뭐 어떤 때문에 종목 울고 계시는 때문에? 건지 종목이 문제인 겁니까? 시장이 문제인 겁니까? 네. 그 문제점 정확히 말씀해 주시면 상담 최대한 도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처음 보는 오. 닉네임이 하나 있어요. 굉장히 독특한 닉네임을 네. 갖고 계시는데요. 꾸밍의 코바늘 홀릭. 코바늘 홀릭? 이게 무슨 의미죠? 코바늘이면 그건가요? 뜨개질?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꾸밍이라는 거는 이 꾸밍이 이분의 진짜 닉네임이 아닐까 싶긴 한데요. 별명 같은데요. 자, 그리고 이 먹고 싶어님, 이녹스 첨단 수제. 닉네임들이 다들 먹고 싶어? 굉장히 독특하면서 좀 귀여운 이름들이 많이 네.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권정란님, 레인보우 로보틱스까지 네. 로봇주, 그리고 뭐 2차 전지 이야기까지 뭐 오늘 맞아요. 다양하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 종목 챙기러 가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순원 매장세 정말 빠르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고민 많으실 텐데 다음 종목 가보도록 할게요. 이선아님의 종목이고요. AD 테크놀로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9,700원, 비중은 10% 들고 계시고요. 진단 부탁드립니다. 토마토TV 덕분에 큰 도움이 됩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보신다면 지금 평단가랑 지금 보시는 현재 구간의 차트가 가격대는 좀 비슷한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겠지만 쭉 밀려 내려온 차트 모습. 이거 AD 테크놀로지가 정확히 반토막 났다가 이제 조금 올라옵니다. 네, 맞아요. 지금 이렇게 쭉 밀려 내려왔기 때문에 이게 좀 다시 갈 수 있으련가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고요. 이 종목 좀 오래 걸린다면 나오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는 어떤 진단 내려주시는지 바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어떤 쪽으로 한번 살펴주실까요? 네. 자, 이 AD 테크놀로지도 진짜로 우리 앵커님 말씀해 주셨듯이 반토막이 났는데 그 시간도 얼마 안 걸렸습니다. 3월 8일 날 52,200원을 찍었는데요. 거기서 반토막이 부러졌으니까 제가 우리 시청자님들한테 거의 저 TV 방송 출연할 때마다 드리는 얘기가 쫓아가지 마세요, 쫓아가지 마세요.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말씀드리는데요. 자, 이것도 만약에 여기 52,000원, 52,200원이 저 고가를 찍은 자리가 있는데 이때도 누군가는 사고 누군가는 팔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저 막무가내로 쫓아가서 이거를 중간에 손절도 못하고 그런 상황이다라면 여기서 매수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반토막이 났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절대로 쫓아다니지 마시고 주식을 매수를 할 때는 지지선 근처 그런 쪽에서 매수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 AD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지금 지지선을 조금 구축해 나가는 그런 과정인 것 같아요. 자,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한 요쯤에 매수하신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자, 여기서는 가능한 게 여기에 지금 보시게 되면 25,000원대 거기 좀 찍은 자리가 있죠. 전저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지지를 보이려고 막 애를 쓰는 거고요. 또, 저 워낙 반토막 이상 이렇게 났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반등은 노려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 AD 테크놀로지는 그런 쪽들, 뉴로모픽 관련주들, 이런 것들 막 움직일 때 뉴로모픽 관련주로 이렇게 엮여서 움직였던 종목이고요. 또, 이 TSMC의 밸류체인 안에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런 쪽들은 지금 저 TSMC 주가가 엄청나게 좋죠. 지금 저 엔비디아 물량도 다 받고, 애플 물량도 다 받고, 그러면서 TSMC가 엄청나게 좋은데 거기에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디자인 하우스 기업들이 지금 조금 꿈틀꿈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보시면 그 외 종목들 한번 보여드릴게요. 가온 칩스도 지금 이렇게 두들겨 맞고 122평선에서 좀 지지를 받으려고 애를 쓰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또 에이징랜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여기서 지지를 좀 받고 반등을 시도를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AD 테크놀로지 역시 마찬가지로
좀 어느 정도 이에 하락폭이 있는 만큼 어느 정도 추가 반등을 좀 노려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여기서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하나만 보시면 돼요. 이 전저점 있죠. 여기 25,250원을 찍었네요, 저점을. 자, 이 가격을 만약에 좀 이탈하게 되면 그때 리스크 관리만 좀 하실 수 있다라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도 뭐 추가 매수도 뭐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런 자리다라는 생각이에요. 자, 요거도 일단 뭐 실적 부분들을 보시게 되면 흑자 전환을 하거나 그런 모습은 아닌데요. 작년 1분기보다 매출이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작년 1분기에 매출이 181억 정도 됐어요. 근데 올해 1분기의 매출은 306억입니다. 자, 뭐 요 정도로만 좀 이렇게 나가주면 아마 올해는 좀 작년에 적자 전환됐는데요. 요거를 다시 흑자로 돌리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지금 이쪽 그 비메모리 반도체 쪽, 뭐 뉴로모픽 쪽도 그렇고 그다음에 뭐 팹리스 업체들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IP를 갖고 있는 기업들도 그렇고 디자인하우스를 갖고 있는 디자인하우스 기업들도 그렇고 대부분의 종목들이 많이 빠졌어요. 그랬다가 좀 바닥을 잡으려고 지금 시도를 막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뭐 현재 상태에서는 26,650원 정도 돼 있는데요. 자, 지금 아까 제시해드린 가격하고 그렇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 25,250원이니까 뭐 한 1,000원 약간 넘게 1,몇백 원 정도 차이가 나니까요. 그 정도는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그 정도 손실일 테니까 이 가격을 이탈을 하면 리스크 관리를 한다라는 전제를 까시고 추가 매수도 가능하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자, 일단 뭐 지금 여기서 추가 매수를 하신다라면 20선은 돌파한다라고 봐야 될 거고 한 3만 원 이상 정도까지는 뭐 한번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3만 원 이상 이렇게 움직이면 지금 오늘 매수하셨던 거 이런 부분들은 정리하고 또 나머지 지금 기존에 들고 있던 것만 들고 가시고 밀리면 또 사고 또 올라가면 그 반만 갖고 그렇게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이 전저점 이게 있기 때문에 이런 전략도 가능한 거고요. 자, 말씀드린 가격 뭐 그런 부분 리스크 관리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만 하실 수 있다라면요. 추가 매수도 가능하다. 그리고 현재 상태에서는 매도보다는 매수가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 3만 원 이상 정도는 뭐 충분히 노려볼 수 있겠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AD 테크놀로지 살펴봤습니다. 실적도 괜찮은 종목이고요. 여기에다가 어제 급등세가 나왔던 TSMC의 밸류체인에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3만 원 이상까지 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정말 당당하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추가 매수에 대해서 고민하신다면 추가 매수도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으니까요. 전저점 이탈 여부만 반드시 체크하시면서 들고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AD 테크놀로지까지 종목 진단 도와드렸고요. 네. 자, 그러면 이쯤에서 오늘 랭킹쇼 주제 한번 들여다 볼게요. 자, 오늘 랭킹쇼 주제 이렇습니다. 정신건강을 키워드로 잡아봤습니다. 네. 정신건강 관련 문제를 경험을 했을 때, 그러니까 이 문제는 좀 폭넓게 있죠? 뭐 단순히 스트레스를 받는 현상일 수도 있겠고요. 우울증 겪는 분들도 많이 있겠고, 아니면 어떤 중독 증상이라든지 다양한 문제를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정신적인 문제를 경험을 네. 했을 때 누구에게 상담 요청을 하느냐, 실제 경험을 물어봤다는 거죠. 자, 그 중에 가장 많은 분들의 선택을 받았던 그 대상입니다. 자, 그러면 5위부터 공개를 해드릴 텐데요. 이 중에 꼴찌입니다. 꼴찌 누굽니까? 누굴까요? 그렇죠. 유명 유튜버는 제가 그냥 껴넣었어요. 그러니까 실제 순위는 네. 없었다는 거죠? 없었습니다. 제 맘대로 그냥 껴넣은 겁니다. 네. 아니, 왜 그렇게 아련하게 쳐다보세요? 제가 했을 줄 알았죠. 제가 이런 상담 해봤을 줄 알았죠.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았는데 그래요? 너무 당연히 유명 유튜버가 아닐까라고 생각했다가 네. 이게 함정일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역시 혹여나. 윤재현 거 정말 오늘 연기 잘합니다. 어떻게든 저를 커버해 주려고. 그래요. 진짜 네. 아무거나 껴놓은 건데 오늘 5위는 여러분 스트레스도 많이 받으실 텐데 누구나 접근하기 쉽게끔 진짜 튀는 걸로 잡아봤으니까요. 5위 역시 여러분의 선택이 맞습니다. 유명 유튜버 뭐 말이 안 되죠. 저기 다른
모든 게 지금 뭐 가족이 있고 친구가 있고 정신과 의사와 상담 전문가가 있는데 저기 유명 유튜버 분들이 끼는 건 좀 이상한 거죠. 그렇다고 유튜버 분들 비하하는 거 아닙니다. 네. 정신건강 상담할 때 저기 같이 끼기가 이상하다는 거 정도만 말씀드릴게요.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5위를 공개하면 바로 올라오는 내용이 이제 그분이 오셨군요. 그렇죠. 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역시 미리미리 요즘에 인사가 네. 빨리 나오는데요. 제가 이제 뭐 지체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여러분의 관심이 뜨거운 종목들 미라닐카와 함께 하겠습니다. 네, 간밤 미국장과 마찬가지로 보합권의 혼조 양상을 띠고 있는 우리 주식시장입니다. 배터리는 아직도 바닥이 아닌가 봐요. 어떤 분께서 글을 올려주셔서 많이 빠지나 싶어서 봤더니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올라가면서 좀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오늘장 누적으로 어떤 종목이 검색이 많이 됐는지 먼저 1위는 삼성전자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장 7거래일 만에 하락인데요. 중간에 좀 보합 마감됐었던 적도 있었고요. 어제까지 4거래일째 올랐다가 오늘 7거래일 만에 하락 반전하는 모습을 소폭 기록합니다. 0.23%에 그치면서 87,000원 선 잘 지키고 있는데요. 밤 사이에 세계 최대 파운드리 TSMC가 사상 처음으로 시가총액 1조 달러 돌파, 모건 스탠리에서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가 전날 나왔었고요. 그러면서 이 TSMC의 강세뿐 아니라 인텔이라든지 등등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그와 함께 오늘장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주가 주목을 받았는데요. 삼성전자의 주가 소폭 하락으로 밀려나는 모습이고요. 10위권에 있는 SK하이닉스는 좀 힘을 받습니다. 2.8% 오름세를 기록하면서 24만 원 선 기록하고 있는 모습 눈에 띄고 있고요. 자, 2위는 두산 에너빌리티 올라와 있습니다. 5% 플러스권 22,150원. 우리 기술도 24%까지 강세를 띠고 있고요. 한전산업 웬밀입니까? 지금 상한가 들어가면서 이 종목 상승 탄력 좀 키워가긴 했는데 오후장 들면서 상한가에 돌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체코 정부가 다음 주에 신규 원전 건설 프로젝트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을 하게 되는데 우리나라와 프랑스 쪽에서 수주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원전주 이틀째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4위는 HB 테크놀로지 올라와 있는데요. 21.99% 4,410원 선의 주가 나타내고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2차 전지 유리기판 검사 장비 업체입니다. 그리고 지금 풍부한 자산도 갖고 있다고 하고요. 실적 전망도 좋습니다. 매출액 증가세 올해 전년 대비해서 50% 성장,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 예상이 되면서 유리기판 모멘텀을 안고 오늘장 신고가 달리고 있는 종목이고요. 또 이 밖에 유리기판 관련주들 오늘장에 움직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HLB 이 시각에 0.11% 상승하면서 5위권 올라와 있고요. HLB에 이어서 삼천당 제약이 4% 플러스 기록하고 있습니다. 연일 고점 넘기면서 전고점 넘겨가고 있는 모습 나타내고 있죠. 연봉으로 보시면 사상 최고치를 지금 경신하고 있는 흐름이라는 거 아실 수가 있는데요. 먹는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모멘텀을 받으면서 이 기업이 이제 일본 쪽으로도 매출을 확대하고 일본 제약사와 먹는 위고비 복제약 판매 계약을 맺었기 때문이죠. 이런 그 비만약뿐 아니라 또 황반변성 치료제까지 해서 앞으로 매출 굉장히 크게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 한 몸에 받고 있고요. 주가 20만 3,500원 선 기록하는 모습 눈에 띄고 있습니다. 에코프로가 현재 9위권에서 2% 하락인데요. 보시면 바닥 찍고 올라서는 가운데서 조정 오늘장 나오고 있고요. 필옵틱스가 8% 넘게 상승하면서 23,000원 돌파 시도 나오고 있습니다. 역시 유리기판 관련주, 원조 종목이라고 볼 수 있는 유리기판 관련주 필옵틱스 지난 4월에 고점을 찍고 나서는 별 소식이 없이 조정을 받다가 오늘장 시장에서 부각을 받으면서 8%까지 상승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어떤 소식 때문인가 좀 봤더니 최태원 회장이 미국을 방문해서 SK의 신사업에 대해서 사업 현장을 찾고 있다. 이런 소식 지난주부터 일정이 좀 있어서 이런 소식이 나오고 있는데요. 유리기판 바이오 신약 집중 점검을 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앱솔릭스, SK의 계열사 세계 최초로 유리기판 상용화를 앞두고 있는데
하반기 중에 고객사 테스트 진행을 하게 되고요. 하반기를 지나가면서 유리기판 관련한 실적들이 우리 기업들 나올 수 있다라는 점에서 성장 모멘텀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테마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10위권 아래에서 LS 일렉트릭 올라와 있습니다. 7%까지 상승을 하고 있고요. LS 에코에너지도 조정을 끝내고 오늘장 11%, 장중에는 19%까지 올랐다가 현재 11% 플러스권 기록하고 있는 모습 눈에 띄고 있습니다. LS 그룹주 전반적으로 시장에서 순환매가 펼쳐지고 있다는 점 특징적이고요. 사조 대림이 오늘장에 2% 상승을 더하고 있는데요. 장중에 10%까지 추가 급등을 했다가 탄력이 떨어지면서 긴 음봉을 내고 있는 그런 종목이고요. 냉동김밥 관련주라고 보실 수가 있죠. 그리고 JMB가 7%의 플러스권을 기록하면서 상승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스테커 개발을 완료했다는 그 어떤 기술 개발의 이력이 있고요. 이 스테커, JMB가 만드는 스테커를 미국 텍사스주의 삼성전자 공장에 들이게 된다는 점, 이 그 텍사스주의 지금 공장이 만들어지잖아요. 또 미국 쪽에서 이런 삼성전자 공장이 있는 그런 주지사들도 우리나라 방문해서 투자 좀 해달라라는 그런 제안들을 하면서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살펴보시고요. 사조 시푸드가 2% 후반의 플러스, 역시 이 종목도 장중에는 11%까지 급등을 했다가 탄력이 좀 둔화되고 있고요. 유니테크노가 5% 상승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니테크노, 삼성 SDI의 셀 케이스, ESS 쪽으로 셀 케이스를 공급합니다. 바이오니아, 리가켄바이오 같은 바이오주, 바이넥스까지 검색되고 있고요. 현대차가 오늘장 3% 마이너스 기록하면서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질문 드리도록 할게요. LS 그룹주 신규 진입 가능할까요? 네, LS 그룹주, 전선도 그렇고, 네. 이런 인프라 관련해서 참 많이 각광을 받고 있는 그룹주죠. 자, 그러면 중요한 게 이겁니다. 이미 관심도는 높은데, 새로 들어가도 괜찮을지, 이거 참 망설여지기도 그쵸. 합니다. 자, 그러면 전문가님, LS 그룹 관련해서 신규 진입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실까요? 자, 저는 근본적으로 주가가 좀 이렇게 많이 올라 있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은 웬만하면 안 쳐다봅니다. 그리고 저라면 이런 쪽들을 신규로 진입을 하려면 일단은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될 가격, 그런 가격은 정해놓고 들어갈 것 같아요. 우리 시청자님들 성향에 따라서 일단 매매를 해볼 수도 있겠죠. 요거는 들어가서 된다 안 된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개인의 성향의 문제다라는 생각이에요. 지금 이쪽 전력 관련주들 이런 쪽들 같은 경우는 지금 돌아가면서 움직이잖아요. 돌아가면서 움직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단기적으로는 시세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종목별로는 조금 어려운, 좀 무서운 그런 종목들도 있죠. 자, 종목별로 한번 봐드릴게요. LS그룹 전체적으로 물어보셨으니까. 자, 먼저 지주회사 LS 같은 경우도 지금 어느 정도 좀 바닥을 한번 보고 반등이 나오는 그런 국면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여기 전 저점 있죠. 이런 건 명확하게 보이네요. 한 12만 8천 원 정도 이탈하게 되면 리스크 관리를 할 수 있는 분이라면 진입 가능하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요게 1차로 위쪽으로 좀 올라간다면 15만 원 정도까지 경우에 따라서는 그 위의 가격까지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LS 일렉트릭이 있죠.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지금 근데 요거 같은 일렉트릭 같은 경우도 크게 보시면요. 여기서 올해 2월 달부터 시작해 갖고 6만 원대 있었으니까요. 한 4배 정도가 올라왔어요. 그리고 옆으로 횡보하는 모습인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게 이쪽까지 올라오면서 그 매물들 이런 것들을 좀 소화할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지금 매수를 할 만한 그런 부분들은 아닌 것 같고 일단 좀 이렇게 밑으로 또 쉬는 구간들 나올 겁니다. 그러면 전저점 근처 그게 한 61평선 정도 근처하고 닿겠네요. 한 20만 원 아래 구간 정도 그 정도가 된다라면 그때는 또 트레이딩 관점으로 한번 접근을 해볼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계속 말씀드리듯이 이렇게 많이 올라온 종목들,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우리 시청자님들께서 무분별하게 따라다녀서는 안 되고요. 리스크 관리하는 가격, 그 가격 꼭 정해놓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LS 마린 솔루션도 있죠. 이거 옛날에 KT 서브마린 때 KT 서브마린일 그 시절에 굉장히 좋아했던 종목이기도 한데 지금 좀 많이 올라왔어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지금 19,650원. 오늘은 큰 변화가 없네요. 어제 좀 강하게 올라오고 오늘 위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이 종목은 종목마다 약간 틀리게 대응하셔야 되는데요. 이 LS 마린 솔루션 같은 경우는 매수는 가능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단 내일 정도에 바로 이 전고점을 돌파를 해줘야 돼요. 만약에 이 전고점 29,000원이라는 전고점, 이 전고점을 돌파를 못하면 그때는 리스크 관리를 한다라고 생각하셔야 되고요. 아래쪽으로 좀 밀릴 경우에도 마찬가지 이 22평선이 있는 자리, 지금 현재는 17,900원, 18,000원 정도에 있네요. 자, 요게 좀 올라오고 있으니까 22평선이 이탈되면 그 자리에서는 리스크 관리한다라는 생각을 하고 들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좀 많이 올라온 종목들을 획기적으로 이거 신규 진입 가능할까요? 라고 물어보시면 참 이런 거는 글쎄 종목마다 다르게 적용을 해야 되고 우리 시청자님들 성향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한 3종목 정도 봐드렸는데 요거는 말씀드린 대로 그 부분 참고하셔서 매매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뭐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을 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해도 되죠. 근데 저처럼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을 추구하는 사람들한테는 안 맞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LS그룹주를 묶어서 질문 드리길 잘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순식간에 여러 종목들 콕콕 집어가지고 답변 들어봤습니다. 자, LS 일렉트릭부터 많은 종목들 관심 있으실 텐데 그 답변이 충분히 되셨길 바랍니다. 오늘 속 시원하신 분들 많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채팅창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정말 다양한 이야기들이 올라오고 있어요. 종목 진단 얘기는 잠시 뜸해졌고요. 갑자기 뭐 흰머리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위에, 이 먹고 싶어님께서 흰머리 얘기를 하셔가지고, 제가 뜨끔해서. 저도 뜨끔 한게 뜨끔. 아니, 저 진짜 뜨끔할 수밖에 없는 게, 원래 제가 새치 같은 게 거의 안 나오거든요? 요즘에 가끔 머리 스타일링 하다 보면 뭔가 하얀 게 하나씩 보이더라고요. 이걸 흰머리라고 해야 되는 건지 그냥 새치라고 봐야 되는 건지 고민하고 있는 찰나에 이 얘기 나오니까 내 얘기인가 어떻게 보셨지? 저희 토통님께서 얘기해 주셨잖아요. 뭐죠? 흰머리라도 있는 걸 감사해야 합니다. 그래요. 이제 저희도 네. 저는 진짜 그거 많이 느껴요. 예. 전 조금씩 사라지고 있어서. 네. 자, 그러면 또 다른 이야기 볼까요? 귀숙님께서 추천주 처음 들어오자마자 빠져서 걱정을 좀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자, 그리고 설란님 믿어봐야죠. 네. 자, 그리고 이 먹고 싶어님 직업이 직업인지라 내 눈에 그것만 보여요. 직업이 머리 헤어 쪽이신가 봐요. 디자이너신가 싶기도 네. 한데 말이죠. 자, 그리고 인포님, 차공의커님도 흰머리가 하셨는데 안 늘어나리라 믿고 있습니다. 저기 믿다 보면 뭐 젊어지겠죠 뭐. 아우. 자, 그리고 우아한 포스코님 오셨군요. 폴라리스 AI 신규 매수 문의. 오늘따라 신규 매수 문의가 좀 맞아요. 들어오고 있습니다. 역시 새롭게 종목들 보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요 저희는 또 다음 종목을 향해서 가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유튜브 SK님의 종목으로 가볼게요. 네. 나무가 보겠습니다. 나무가도 참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자, 나무가 14,500원에 와, 비중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58%입니다. 삼성포를 언팩한다는데 언팩 행사 얼마 안 남았군요. 수익 내고 나올 수 있을까요? 꾸준히 영업실적은 나오던데 하셨습니다. 자, 나무가 보시면 이거 앞서 살펴드렸던 AD 테크놀로지와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주가가 거의 뭐 반토막이 나와 있습니다. 24,000원 근방에 있었던 주가가 아른거리고 있는데 올해 참 어렵게 풀어가고 네. 있네요. 12,000원대에서 좀처럼 반등이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전문가님, 나무가 알아보겠습니다. 비중도 많으신데요. 참 바닥권에서 탈피가 어렵네요. 반등 타이밍이 슬슬 안 됐습니까? 네, 우리 시청자님께서 비중이 좀 너무 많으셔갖고 이게 더 힘드실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 나무가 같은 경우는 종목마다 사람도 전부 다 사람마다 다 성격이 있고 다 다르잖아요, 특성이. 종목도 그렇습니다. 이 나무가 같은 종목은
그런 쪽이 나와줘야 잘 움직여요. VR이나 AR, 뭐 XR 같은 그런 쪽이 나와줘야 잘 움직이는데요. 올해 그 애플의 비전 프로, 뭐 요런 것, 비전 프로가 한번 좀 뜨거웠던 적이 있죠. 그리고 올해 1월 달에 이 나무가가 급등해서 23,500원까지 갔었는데, 이때가 한번 잘 생각해 보면요. 1월 달이 CES하고 뭐 MWC하고 그러면서 VR, AR, MR, AI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게 시장에서 이렇게 회자가 되던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게 움직였었는데 뭐 그러고 난 다음 다 반납했죠. 자, 이 나무가 주가가 좀 본격적으로 강하게 움직이기 위해서는 다른 것들보다 가장 큰 약은 VR, AR 이런 쪽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얘기가 좀 나와줘야 좀 강하게 움직일 수 있을 텐데, 우리 시청자님 저 말씀해 주셨듯이 실적은 어느 정도 찍혀 나오는 기업이에요. 작년 기준으로 재작년보다 좀 줄어들긴 했지만요. 작년 기준 영업이익이 뭐 한 227억 정도 나온 기업입니다. 그리고 지금 뭐 시가총액이 한 2,175억 정도 수준이 되니까 주가 자체가 그렇게 썩 많이 비싸고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자, 하지만 지금 뭐 이거를 주가를 위쪽으로 이렇게 띄우는 역할을 하는 그런 쪽은 말씀드렸듯이 다른 부분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좀 기다려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얘기들을 했었어요. 애플이 그 비전 프로 XR 기기죠. 그걸 내놓으면서 뭐 이거 삼성 쪽에서도 하반기에는 XR 기기를 내놓을 것 같다라는 그런 전망들도 좀 있었고요. 또 이 XR 기기를 내놓으니까 너무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얼마 그렇게 크게 오래되지 않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 뉴스는 애플도 너무 고가인 제품들 요거를 좀 타켓으로 하기보다는, 이쪽을 타켓으로 하기보다는 좀 가격을 싸게 해서 일단 뭐 사람들이 접근하기가 쉬운 그런 XR 기기를 다시 내놓는다라는 그런 뉴스도 본 적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나무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매도할 자리는 아니다라고 봅니다. 자, 차트 보시면요. 여기서 진짜로 무지막지하게 올랐죠. 근데 지금 현재 상황을 보시게 되면 쭉 옆으로 이렇게 행보를 하면서 이때 6월 달 정도에 한번 단기 바닥은 본 것 같아요. 그리고 옆으로 지금 행보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현재 상황 보시게 되면 여기 이평선 자체가 지금 60선이 위에서 아래로 강하게 찍어 누르고 있잖아요. 자, 이런 모습이 나온다라는 건 시간이 좀 걸린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뭐 실적 부분들 좀 잘 잘은 아니지만 실적도 어느 정도 찍혀 나오는 기업이고, 그러니까 나중에 좀 전에 말씀드렸던 애플 쪽에서 뭐 어떤 그 비전 프로 관련되는 것들, 비전 프로 그 XR 기기 관련해 갖고 어떤 다른 걸 내놓는다든가, 아니면 삼성 쪽에서 XR 기기를 내놓는다거나, 요런 모습이 나오면 좀 어느 정도 반등다운 반등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때는 시청자님 비중이 너무 많으세요. 그래, 지금 본전하고 수익 내고 나올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봐 주셨는데요. 일단 그런 모습이 나온다라면 15,000원대 중반 정도는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5,000원대 중반 정도 가면요, 58% 저건 너무 많습니다. 그 정도까지 가면 한 38% 덜어내시고요. 한 20%만 들고, 또 뭐 이 XR 기기도 뭐 가끔 이렇게 회자가 되곤 하니까요. 나머지만 좀 더 들고 가는 전략을 말씀드리겠고요. 현재 상태에선 보유 의견 말씀드리겠고, 15,000원대 중반에서는 한 38% 정도 덜어내고 20%만 들고 가는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나무가 살펴드렸습니다. 반등 나왔을 때 일단 비중을 덜어가시는 네. 전략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네요. 자, 나무가를 끝으로 해서 오늘 종목 진단 이재필 전문가와 함께하는 시간은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재필 전문가와 함께하는 시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다음 전문가 모셔봐야 될 텐데 그 전에 잠시 시간 좀 내주시죠. 오늘 레키쇼 주제 가보겠습니다. 자, 앞서 5위는 뭐 말도 안 되는 얘기 맞죠?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해 봤을 네. 때 도대체 여러분은 누구에게
상담을 요청했습니까? 그 대상을 꼽아봤습니다. 이제 찐 랭킹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실제 설문조사 결과고요. 얼마 전에 나왔던 실제 설문입니다. 2024년 국민정신건강지식 및 태도조사 결과입니다. 네. 자, 그러면요. 4위부터 제대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4위는 과연 누굴까요? 누굴까요? 자, 4위는 바로 심리상담 전문가였습니다. 자, 심리상담 전문가의 34.3% 이렇게 결과가 나와 있네요. 4위부터 그 상당히 득표가 많이 됐죠? 이 복수 응답이 허용됐다는 점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4위 심리상담 전문가, 그리고 3위, 2위, 1위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가족, 네. 친구, 정신과 의사인 그렇죠. 거죠. 이게 좀 쉽지가 않죠. 1위는 사실 많은 분들께서 비슷비슷한 의견을 보내주실 것 같거든요. 2, 3위가 좀 치열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의 의견 계속 들어보면서 저희는 또 다음 전문가 모시러 가보겠습니다. 어떤 분이 나와주시나? 네, 다음 전문가는 이분과 함께합니다. 토마토 투자 클럽의 김영애 전문가와 이 시간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김영희 전문가입니다. 네, 자, 김영일 전문가와 함께 종목 진단 또 가보겠습니다. 네. 자, 잠시만요. 또 유튜브에 어떤 반응들 나오고 있을까요? 인포님, 정신과 의사를 4등 예상해 근데 이게 주셨는데. 너무 웃긴 게요. 왜요? 4위가 공개되자마자 저 네. 댓글이 올라왔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저는 보면서 웃긴데 생각했는데 바로 밑에 틀렸네. 인포님 수긍이 아주 빠르시군요. 네. 자, 그리고 슈토리님, 친구 아닐까요? 하셨는데, 그래요. 친구 아니면 가족 얘기 많을 것 같은데, 사실 이게 시대 분위기를 좀 반영하는 것 네. 같은 게, 예전 같았으면 아마 10년 전만 해도 제 생각에는 정신과 의사가 이 순위 없었을 수 그럴 있어요. 수 있죠. 예전에는 정신과 상담을 간다고 하면은 정신에 안 문제가 된다고 있나 봐 했던 것 같아요. 하면서 맞아. 굉장히 부정적인 맞아요. 의견을 보이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네. 그런데 요즘 시대는 좀 달라졌습니다. 아까도 그 졸파고님께서 말씀해 네. 주셨죠. 약은 약사에게, 정신적인 건강은 정신과 의사에게. 맞습니다. 이렇게 지금 그냥 감기 걸렸을 때 약 타 먹듯이 정신적으로 힘든 일이 있으면 정신과 찾아가서 그럼요. 상담받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으니까 네. 자, 요즘에 그래서 정신과 의사 상담을 받는 분들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가족과 친구, 정신과 의사 세 가지 남았습니다. 이 항목 중에 1위가 어떤 항목이 될지 잠시 후에 공개를 해드리겠고요. 저희는 종목 진단 바로 출발을 해볼게요. 네, 좋습니다. 설라님께서 김영희 전문가님 오늘 너무 바쁘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저희가 한 번 더 바쁘게 해드려야겠어요. 따상님의 종목 질문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DI고요. 25,500원, 비중은 5%입니다. 비가 많이 옵니다. 추가 매수를 하고 싶은데 얼마쯤 하면 좋을까요? 대응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왔는데요. DI 같은 경우에는 사실 6월 27일까지 끝도 없이 올랐던 종목이기도 하고 제가 최근에 기사를 하나 보니까 상반기까지 제일 많이 상승한 종목들을 살펴봤을 때 DI가 2위더라고요. 그래요? 300% 넘게 오른 종목이었는데 6월 27일 고점 찍고 나서 지금 밀리고 있는 종목입니다. 오늘도 장비단에 몇몇 종목들 급등 나오고 있는데 이 종목은 크게 가고 있지 못한 종목이라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은지 한번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첫 번째 종목은 DI입니다. 어떻게 들고 가면 좋을까요? 네, 일단은 DI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테스트 장비 쪽에 모멘텀을 또 보유를 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제 삼성전자 향, 그 다음에 또 SK 하이닉스 향으로 해서 뭐 D램 이제 테스터 장비라든지 혹은 뭐 웨이퍼 테스터 장비를 납품을 하고 있는 그런 이제 기업이죠. 그러면서 이제 국내 또 HBM 관련해서 지금 현재 또 이제 공급 업체들이 테스트 장비가 공급 부족이다. 이런 또 이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DI가 관련해서 그대로 수혜를 받았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최근의 흐름을 보게 되면 일단은 이 어느 정도 DI가 상당히 상승이 잘 나왔었죠. 그러다가 고점 구간에서 차익 실현이 한 차례 나오고 나서 지금은 어느 정도 이제 조정이 나오고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추가 매수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주셨는데 먼저 61선 구간, 현재 이제 이 추세를 좀 유지를 해주는 구간이 있잖아요. 이 구간을 확실하게 좀 지켜주는지를 먼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반도체 쪽은 상당히 분위기가 좋잖아요. 최근에 삼성전자가 계속해서 이제 이 신고가를 또 달성을 하면서 코스피를 또 끌고 가는 그림이 나와주고 있고,
그 다음에 뭐 반도체 관련해서 뭐 이제 엑시콘이라든지 혹은 뭐 주성 엔지니어링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유니셈 뭐 혹은 뭐 원익 IPS 등등 해서 최근에 이제 반응이 나오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번에 삼성전자가 2분기 실적이 상당히 호실적으로 나와줬고 그러면서 지금 이제 이 반도체는 성장성과 그 다음에 이 또 업황의 성장, 그러니까 다시 한번 업황이 또 회복될 수 있다라는 실적 회복에 대한 기대감까지 동시에 보유를 하고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와주고 있기는 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보게 되면 완전하게 이제 또 유리 기판 쪽으로 수급이 좀 쏠리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HP 테크놀로지를 또 필두로 해서 전체적으로 유리 기판 쪽에 상당히 좀 수급이 쏠리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이 흐름을 봤을 때 아무래도 다 같이 올라간다라기보다는 성장성에 집중을 받는 쪽에 대해서 이제 또 순환이 나오고 있구나라는 부분을 우리가 파악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DI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고점에서 차익 실현이 나오고 나서 물량이 빠지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힘을 받아준다라기보다는 아직까지는 이제 이 지지라인 좀 확보를 하는 수준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추가 매수를 생각을 하시는 것보다는 저는 조금 더 지켜보는 쪽으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고 현재 구간에서 60일선 굉장히 중요합니다. 60일선을 지켜주면서 다시 한번 또 주가를 고개에 돌려놔야 다시 한번 또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점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1차 목표가로 이제 25,000원, 2차 목표가로 27,000원 안내를 드리고 현재 구간에서는 추가 매수보다는 반등 시의 정리 쪽으로 생각을 해서 조금 더 시장에서 주목받고 강세 보일 수 있는 쪽으로 교체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추가 매수 없이 한번 지켜보자라는 점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60일 이평선을 잘 지켜봐야 된다라는 점도 제시해 주셨고요. 1차 목표가 25,000원, 2차 목표가 27,000원 알려주시면서 이 정도 구간이 온다면 요새 집중되고 있는 쪽으로 한번 갈아타보자라는 의견까지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유튜브 좀 볼까요? 오늘 렉키즈 주제에 대해서 주식농부꾼님 3일을 가족으로 네. 그리고 주리님은 주변에 잘 지내는 친구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실제 지금 저희 유튜브 채팅창에 그 띄워드린 투표창에는요. 네. 여러분의 의견은 우리 시청자분들의 의견은 친구로 가는 분들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압도적으로 많고 정신과 의사 그쪽 선택지가 네. 아주 적더라고요. 그런데 의외로 지금 순위권에 정신과 의사가 올라가 그렇죠.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과 친구의 대결이 되지 않을까 싶은 건데 실제 결과와 여러분의 선택이 얼마나 좀 차이가 날지 잠시 후에 결과 나오면요 한 번 더 짚어보도록 할게요. 좋습니다. 자 준희님 저도 손실이 너무 많아요. 손실 좀 돌보려면 어찌해야 하나요? 도와주세요. 네. 라고 한마디 또 남겨주셨고요. 소금님의 카카오 준희님 셀바스 AI 이렇게 문의를 주신 겁니다. 자 그러면 저는 계속해서 종목 진단 가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살펴드릴 종목은 유튜브에서 빵빠리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인데요. 네. 이 종목 요즘에 워낙 유명했던 종목이죠. 그쵸. CXL 관련해서 대표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엑시콘을 보겠습니다. 자, 엑시콘이 그 CXL 후발 주자로 네. 와 이제 대단한 상승이 나오겠다고 잘 올라가다가 유상증자 나오게 맞아요. 되면서 그때 한번 많이 흔들렸거든요. 진짜 단기간에 고생을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반등이 급격하게 또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바닥권에서 거의 50% 가까이 들어 올렸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보세요. 어제 급등이었죠? 오늘 또 쑥 빠집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어떤 방향성을 갖게 되느냐 헷갈리실 것 같습니다. 맞아요. 엑시콘 단기간에 고생했으니까 빨리 올라오겠지? 아니야. 여기서 아직까지 그렇게 빨리 올라올 자리는 아닌 것 같아. 이 고민들이 맞물리는 자리입니다. 네. 자, 그러면 엑시콘에 대한 판단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자, 김영일 전문가님, 엑시콘입니다. 23,600원에 20%. 지금 그냥 딱 고민되는 자리거든요. 어떤 판단을 내리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은 엑시콘 같은 경우는 왜 이 구간을 못 들어줄까? 요거를 또 생각을 한번 하시고서 전략을 꾸려 나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최근에 이제 25,000원 구간을 연속적으로 터치를 해주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는데 이 구간을 못 들어주고 있죠. 일전 구간에 엑시콘이 또 워낙에 물량이 많이 쌓여있는 저항 구간이 또 강력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구간을 못 들어주고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최근에 CXL 관련해서 상당히 또 이제 주목을 받게 되면서 엑시콘 같은 경우에도 현재 반도체 관련해서는 가장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제 또 이 CXL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가 연내에 CXL 2.0 디램을 또 이제 양산을 한다라고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대로 수혜를 받고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을 받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에 이러한 이야기가 추가적으로 나온다라고 하면 충분히 주목을 더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 요거는 또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말씀드렸듯이 25,000원 구간의 매물 구간이 상당히 또 두텁게 있기 때문에 현재 추세가 최근에 그래도 어느 정도 수급이 들어오면서 유지는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25,000원 구간의 매물 구간이 두텁기 때문에 이 구간을 계속해서 뚫어주지 못하고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인다면 결론적으로는 한번 꺾였다 갈 수 있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이 25,000원 저항대 구간, 이 앞선 구간을 소화해 주느냐 요거를 보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구간을 돌파를 해주면 27,000원에서 29,000원 구간까지는 2차적으로 상승이 가능하다. 라는 점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현재 구간을 못 들어준다라고 하면 61선, 121선 구간까지 조정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일단은 25,000원 구간 지금 못 들어주면은 정리해야지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만 그래도 조금 더 이제 지켜볼만 하다라고 생각이 되는 게 최근에 저점 구간에서 상당히 물량을 좀 끌어올리는 모습들을 그래도 보여줬고, 그 다음에 반도체 쪽은 어찌됐든 지금 시장에서 또 가장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는 섹터군에 속하거든요. 그리고 3분기에 아무래도 또 이제 금리나 기대감에 대한 부분이나 혹은 계속해서 이제 뭐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 나타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반도체 같은 경우에 3분기에 주도주 역할을 저는 충분히 해줄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시다가 25,000원 구간을 못 들어준다 라고 하면 정리 후에 다시 한번 잡는 전략으로 한번 또 대응을 해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엑시콘 살펴드렸습니다. 네. 확실히 이번에 좀 뚫어주지 못하는 자리가 그전에 급락이 좀 나왔었던 자리와 맞물리고 있죠. 자, 그래서 쉽게 반등이 나와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엑시콘에 대한 판단, 방금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꼭 참고하시고 앞으로 대응해 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빵빠레님의 엑시콘까지 종목 진단 도와드렸습니다. 네, 종목 상담 갔다 오는 동안에 네. 이번에는 또 주제가 블루베리와 토마토입니다. 아, 그래요? 토마토가 여기 또 끼는 거예요? 네, 여기 또 껴있어요. 네. 항상화에 토마토랑 블루베리가 좋다. 아니 그런데 블루베리는 정말로 건강을 위해서 최고의 그 뭐라고 해야 될까 식재료가 아닐까 싶은 진짜요? 게 건강한 사람들이 이거 진짜 많이 챙겨 먹더라고요. 오. 그리고 블루베리에 대해서 나쁜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오. 좋은 음식 이런 거 얘기하다 보면은 거의 뭐 슈퍼푸드라고 하나요? 항상 껴있는 게 블루베리더라고요. 토마토는요? 토마토도 아주 좋죠. 훌륭합니다. 특히 토마토는 이 주식하시는 분들한테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눈이 이렇게 번쩍 뜨이면서 그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육체적인 건강은 블루베리로 챙기시고요. 주식하시다가 다친 정신 건강은 토마토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맞습니다. 아시겠죠? 예.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네. 블루베리와 토마토입니다. 네, 너무 좋아요. 그래요. 자, 라인님, 친구에게 나 요즘 이러는데 친구는 어때? 하며 상담하는 표현입니다요. 친구에게 대한 상담. 오늘 그래요. 친구 얘기가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러게요. 게 확실히 토마토 우리 시청자분들은 그렇게 되네요. 자, 과연 그런데 전 국민에게 실시했던 이 설문조사 결과도 과연 친구로 나왔을지 잠시 뒤에 그 결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그러면 종목 진단을 하나 좀 더 이어서 가보도록 갔다 할까요? 올까요? 네, 그럼 다음 종목으로는요. 유튜브에서 인포님의 종목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APR이고요. 33만 원, 비중은 5%.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진단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왔는데요. APR 같은 경우에는 이 종목 실제로 보면은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2월 달에 상장된 종목이고요. 그러고 나서 한번 주가가 조정을 받았다가 화장품주 실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쭉 올라갔죠. 네. 그러다가 다시 한번 요새 조정이 좀 깊게 나오고 있는 종목입니다. 다시 한번 고점 부근으로 갈 수 있는 종목인지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APR입니다. 추가 매수 가능성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네, 일단은 APR 같은 경우에 뭐 이제 또 화장품 관련해서는 가장 중심적으로 움직인 종목이었죠. 워낙에 이제 또 실적 자체가 훌륭한 그런 이제 종목이었고 올해 연간 매출액 영업이익이 각각 7,100억 1,420억 정도로 예상이 되면서 전년 대비 각각 이제 또 36% 정도는 성장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나타난 종목이었습니다.
다만 이제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마 한 저번 주 정도부터 슬슬 조심하셔라라는 부분을 또 이제 강조를 드렸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 워낙에 이제 지금 현재 시장에서 순환이 잘 나왔었던 종목군이었고 고점 구간에 도달을 했기 때문에 차익 실현이 나오는 순간부터는 결론적으로 또 조심해야 되는 종목군이 되어버리거든요. 그런데 비단 APR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다른 화장품 종목들 보게 되면 다 일제히 고점에서 차익 실현이 나오고 나서 지금은 어느 정도 조정 이후에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에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APR 같은 경우는 결론적으로는 고점 구간에서 더 이상의 상승이 나오지 못한 채 약간의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아마 33만 원에 접근을 하신 게 최근에 이제 접근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최근에 접근을 했다라고 하면 APR이 워낙에 이제 실적도 좋으니까 실적도 좋은 상황에서 62선 지지 받아주니까 사도 되겠다라는 판단 하에 아직 이제 매수를 하지 않으셨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그러한 부분은 현재 시장에서는 약간의 이제 섣부른 판단이 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 현재 시장은 결론적으로 그냥 단순히 바닥 잡고 실적 좋다라고 해서 올라가는 시장이 아닙니다. 결국에는 성장성에 대한 집중을 받아주고 시장과 무관하게 올라갈 수 있는 힘 자체가 어느 정도는 형성이 되어야 올라가는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현재 APR 같은 경우에는 고점에서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물량 자체가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힘이 어느 정도는 빠져나갔다라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힘이 빠져버린 상황에서는 지지 구간도 순식간에 이탈을 해버릴 수 있는 그림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추가적으로 지지 구간을 이탈을 하면서 조정이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사실 61선 구간을 이탈을 하면서 저점을 깬다라고 했을 때는 오히려 정리가 됐어야 되는 종목이 아닌가 추가 매수를 고려하시기보다는 정리가 됐어야 되는 종목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일단은 그러면 보셔야 될 점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일단은 30만 원 구간을 지켜주느냐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현재 이제 30만 원 구간에서 29만 원 정도 구간까지 해서 이제 약간 이 만 원 정도의 지지 구간이 형성이 되어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구간을 이탈을 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조정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점은 또 생각을 해주셔야 되겠죠. 이번 2분기에 APR 실적이 시장 예상치보다 살짝 하회할 것이다라는 또 이 리포트가 최근에 하나 나왔습니다. 물론 성장을 하기는 할 테지만 2분기에는 이제 이 시장 예상치보다 성장이 살짝 덜할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그렇기 때문에 조정세가 추가적으로 더 나왔다가 다시 또 이제 실적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가면서 올라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황은 추가 매수에 대해서 고려를 할 것이 아니라 저점을 지켜주는가 저점을 이탈 시에는 정리를 고려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현재 구간에서 반등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에도 바로 추가 매수를 할 것이 아니라 현재 구간에서 또 반등을 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32만 원 구간이 매물대가 되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이 매물 구간을 소화해주는 움직임이 나타나 주어야 추가 매수가 가능하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APR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이제 접근 시점이 조금은 잘못되었다라는 점, 현재 구간에서는 확실하게 지지 라인을 확보를 해주는지 지지 구간 지켜주면 반등 시에 1차 목표가 32만 원, 2차 목표가는 한 35만 원 정도로 안내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지켜주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정리를 고려하셔야 되는 종목이다라는 점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추가 매수 사인이 아니라 정리 사인이 들어온 종목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몇 번의 정리 기회가 있었는데 이 부분은 아쉽지만 지금이라도 29만 원, 30만 원을 이탈하게 될 때에는 정리하는 쪽으로 얘기해 주셨고요. 1차 목표가로는 이게 잘 지지를 받아서 32만 원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종목진단 여러 살펴보고 왔는데 네. 그럼 이쯤에서 오늘 랭키쇼 주제로 한번 가볼까요? 자, 오늘 이 얘기가 좀 많이 나왔죠? 과연 정신건강에 문제를 경험했을 네. 때 어떤 사람에게 상담을 요청합니까? 지금 남아있는 게 아주 유력한 1위 후보입니다. 네. 가족과 친구 있고요. 그리고 정신과 의사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의 투표 결과를 보니까 가족과 친구에 비해서 정신과 의사 비중이 확 떨어져 있었거든요. 네, 맞아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친구의 비중이 많이 높았었고요. 네. 자, 그러면 실제 순위가 어떤지 하나씩 또 공개를 해보죠. 자, 3위 알아보겠습니다. 3위는요? 3위는요? 친구가 여러분 3위였습니다. 저희 시청자분들이 1위로 찍어주신 그러니까요. 친구잖아요. 사실 여러분의 투표 결과는 압도적으로 친구 쪽으로 나온 네.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지금 실제 설문조사 결과가 3위가 친구로 나왔습니다. 41%로 나와 있죠. 네. 자, 그러면요. 가족과 정신과 의사 이 둘의 대결이
1위와 2위 대결이 와. 되겠습니다. 와, 이거 의외의 결과가 나오게 됐죠. 자, 그러니까 시대가 조금씩 바뀌어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확실히 듭니다. 탈무드님, 네. 인? 친구가? 그렇죠. 인포님도 완전히 빗나갔네요. 네. 친구 1위일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요. 저도 사실 이거 설문조사를 딱 보자마자 타이틀 보면서 당연히 1위가 친구 아닌가? 이거 2위가 가족일 테고 이랬는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 얘기 끝까지 한번 주의 깊게 한번 보시는 게 어떨까요? 이따가 한번 실제 결과와 여러분의 투표 결과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위와 2위만을 남겨두고 우리는 또 잠시 볼 게 있죠? 네, 좋습니다. 여행 작가님께서 볼빨간 미라님 준비하시고 쏘세요 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네.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이제는 1시간 동안에 어떤 종목들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지 지금 바로 살펴볼게요. 미라 앵커님 나와주시죠. 네, 1시간 동안 더 많이 검색되고 있는 쪽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에 질문으로 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1위가 우리 기술이 순위 올렸습니다. 현재 1위 기록하면서 21%까지 강세에 뛰고 있는데요. 체코 원전 신규 수주에 대한 기대감 작용하면서 오늘 원전주가 쭉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3위에 한전산업, 4위에 두산에너빌리티, 두산에너빌리티는 이대로 이제 마무리가 되면 신고가 경신하면서 마무리가 되는 거고요. 서전기전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닥권에서 쭉 올라오는 원전 관련주. 오늘 거래대금 많이 실으면서 26%까지 강세, 6,960원 선 기록하고 있는 모습 눈에 띄고 있고요. 그리고 2위에 삼성전자, HB테크놀로지, 유리기판 관련주 이렇게 올라와 있고 SK하이닉스까지 IT가 또 같이 대립을 하죠. 그리고 8위에는 HLB 올라와 있습니다. 2% 가까운 상승이고요. 9위에 올라와 있는 상신 브레이크가 새로운 종목인데요. 23%까지 강세를 띠면서 오늘 오후장 들어서 주목을 받고 있는 종목입니다. 국내에서 최근에 급발진 의심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미국 정부가 긴급제동 시스템 장착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상신 브레이크 이 종목이 오늘장의 중심주로 주목을 받는데요. 이전에 급발진 상황에서도 브레이크 안전제동 관련해서 움직였었던 한중 NCS 있었는데 별다른 움직임은 없습니다. 4% 플러스고요. 지금은 이제 브레이크 관련해서 미국의 이런 정책이 추진된다라고 하면서 상신 브레이크가 튀어오르고 있다는 점 체크를 해보시고요. 옵투스 제약이 19%까지 강세를 띠고 있습니다. DHB 코리아 예전 그 사명이 이거고요. 딱 그 저만제 관련 기업으로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하시는 그런 기업이죠. 삼천당 제약의 계열사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대규모 증설 소식을 발표하게 되면서 과연 왜 증설을 했는가 이에 대한 그 언론사의 단독 보도가 있었는데요. 글로벌 모 제약사 쪽으로 CMO 계약이 유력하다 이런 얘기가 나왔다가 회사 측에서 논의하고 있지 않다 사실 무근이다라고 밝히면서 이야기는 좀 맴돌고 있는데요. 이 대규모 증설 이에 대해서 어쨌든 이 공장 가동이 100%까지 가면 실적이 늘어난다는 점에 대해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 과연 어느 쪽으로 앞으로 수주를 받게 될 것인가 주목되고 있는데요. 주가는 계속해서 올라서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10위권 아래에서 또 원전주 보성파워텍과 우진엔텍 보이고 있고요. 각각 4%에서 7%까지 상승 나오고 있습니다. 삼천당 제약 사상 최고치 경신 5%까지 상승 유지하고 있고 그리고 필 옵틱스 유리기판 관련주 바닥권에서 10% 상승 그대로 유지합니다. 한전기술 현재 2% 플러스 나타내면서 원전 관련주로 또 함께 합류를 하고 있고 슈어소프트테크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전 관련주면서 AI 관련주라고 보실 수 있는 이 종목이 최근 들어선 조정을 받다가 이틀 연속에 시장에서 상승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 거래일에 3%, 오늘장은 5% 플러스 기록하고 있는 모습이네요. LS 일렉트릭까지 순위권에 올라와 있는 모습이 눈에 띄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등 많은 원전주들 올라와 있는데요. 수급 개선되고 있을까요? 네, 원전주가 진짜 1시간 동안에도 집중이 정말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오늘 52주 신고가를 기록한 두산에너빌리티 한번 집중을 해봤는데 저희 또 전문가님께서 수급 스페셜리스트 저희가 이렇게 늘 소개를 해드리는데 수급 질문이 나왔습니다. 수급이 개선되고 있는지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은 또 이제 오늘 아침에 원전주들을 또 굉장히 많이 다뤘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 오전에 강조드린 부분이 여러분들이 수익을 보기 쉽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부분들 설명을 드리면서 오후에 정말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린 부분, 윗꼬리를 채워주는지 요거를 위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었죠. 오전에 이제 안내드렸었을 때 이제 그림을 보게 되면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나 혹은 이제 우리기술의 움직임을 봤을 때 윗꼬리를 상당히 좀 큰 폭으로 그리는 모습이 나타났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후에 이러한 윗꼬리를 채워주는 움직임이 나오면 원전주들이 추가적으로 갈 수 있고, 만약에 윗꼬리를 좀 채워주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는 다른 쪽으로 수급이 돌 수가 있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죠. 일단은 오후에 넘어오면서 추가적으로 원전주 쪽에 관심이 쏠리는 모습을 우리가 일단은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이제 수급이 강력하게 들어왔었던 두산 에너빌리티, 그 다음에 이제 우리기술이 추가적으로 윗꼬리를 좀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원전주가 이제는 추가적으로 조금 더 이제 갈 수 있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원전주를 볼 때 수급을 필수적으로 보셔야 된다라는 부분을 먼저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어제 우리기술 같은 경우에도 보게 되면 어제 갑자기 이제 끌어올리는 모습이 나타났고,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오늘 급등이 나오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후발주자로 서전기전이나 혹은 이제 한전산업 같은 이러한 종목들이 또 이제 차고 올라가는 모습 확인을 할 수가 있고, 그 뒤를 따라서 뭐 우진이나 보성파워텍, BHI, 뭐 한신기계, 오리비텍 이러한 종목들이 또 따라가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 탑픽을 고른다라고 했을 때에는 서전기전이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라고 하면 지금 현재 먼저 출발을 해준 건 우리기술, 그 다음에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였을 겁니다. 그런데 현재 상황에서 봤을 때 두산 에너빌리티나 우리기술이나 약간은 이제 신고가에 도달을 한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살짝 이제 윗꼬리를 그리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이제 누구나 또 수익 중인 구간에 도달을 했기 때문에 살짝의 추가적인 이 상승에 있어서는 약간은 부담을 느끼고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따라가는 종목들을 봤을 때 뭐 우진이나 혹은 이제 뭐 BHI 뭐 이런 종목들이 이제 있는데, 사실 이 종목들 뭐 보성파워텍이나 이런 종목들을 봤을 때 일단은 오늘 들어가는 수급도 엄청나게 강력하다라는 느낌은 그렇게 또 들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또 보게 되면은 워낙에 매물 구간도 상당히 다른 종목들 대비해서 두터운 상황이기 때문에 앞서서 말씀드린 서전기전 같은 이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기에는, 서전기전만큼 추가적으로 또 강력한 상승이 나오기는 조금 이제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수급이 가장 강력한 후발주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건 서전기전이자라는 점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이제 원전주들의 이 탄력이 상당히 좀 강력하게 나오고 있는데, 이 차코발 원전 소식이 또 나오면서 관련주들의 또 수급이 쏠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또 다음 주까지 이슈가 있기 때문에 아마 내일 정도나 금요일 정도까지, 그리고 또 정말 이제 길게 다루지만 다음 주 초 정도까지 추가적으로 다뤄진 다음에 또 차익 실현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도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원전은 강한 상승이 나오고 있는 종목, 신고가에 도달한 종목에 대해서는 약간은 보수적으로, 뭐 예를 들면은 우리기술 같은 종목이 되겠죠. 그렇지 않은 서전기전 같은 후발주자로 출발을 할 수 있는 종목이면서 수급이 강력하게 들어가는 종목에 대해서 집중을 하셔야 된다라는 점 명심을 하시고 원전주들을 대응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두산 에너빌리티는 지금 너무 고점이기 때문에 약간은 무서운 종목이다라는 점 짚어주셨고요. 7월 17일입니다. 이 이벤트를 앞두고 이번 주까지 혹은 다음 주 초까지 이벤트 드리븐성으로 해가지고 좀 갈 수 있는 종목이니까 좀 이에 맞게 대응할 필요도 있다라는 점 짚어주셨고요. 탑픽 종목까지 골라주셨습니다. 서전기전 얘기해 주셨으니까요. 이 종목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원전주 얘기를 풀어봤고요. 네. 자, 유튜브 채팅창 잠시 보겠습니다. 얼른 머스크님, 뭐든 전문가에게 문의인가 봐요. 그렇습니다. 방금 이 살펴드렸던 시간에는 종목들 주요한 것들을 살펴보고 그중에서도 질문 드릴 만한 거 바로 넘겨보는 네. 시간입니다. 자, 그리고 라인님 함께 해주고 계시는데요. 종목 상담 부탁드립니다. 코스모화 32,000원에 10%에 리동행님께서는 대덕전자를 보내주셨고요. 자, 얼른머스크님도 좀 놀라신 모양인데요. 이러다가 1위가 정신과 의사 쪽으로 나오는 게 아니냐. 그럴 수도 있죠. 많은 분들께서 오늘 가족 아니면 친구로 생각하고 그쵸. 계셨기 때문에 이 결과가 더 놀라운 것 네. 같습니다. 꿈바다님은 깊은 고민은 가족과 함께 해결하는 게 점점점점 이렇게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자, 그러면 여러분의 의견들 계속 들어보면서 네. 저희는 종목 진단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살펴볼 종목은요. 요걸로 한번 가볼까요? 네. 유튜브 초코초코님의
아주 달콤한 닉네임을 갖고 계시는군요. 그런데 이 종목도 오늘 뭐 아주 달콤합니다. 아, 그래요? 아주 강하죠. KCT 매수 가격은 44,800원이고요. 10% 비중인데요. 오늘 보세요. 10% 넘게 올려가고 있습니다. 5만 원대 뚫어냈습니다. 네. 5만 1,900원까지 올라서네요. 자, 이러다 보면 얼마 전에 3월 달에 나왔던 고점이 뚫어낼 수도. 5만 4,100원인데 네. 이거 점점 그 고점 근처로 가고 네. 있어요. 오늘 기세가 남다릅니다. 계속해서 기운을 붙여가고 있는 모습인데 KCT 지금 상승하고 있는데 언제 매도해야 할까요? 매도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자, 보통 이렇게 전고점 부근에서 맞고 떨어지는 경우들이 꽤 많죠. KCT는 과연 여기서 다시 밀리게 될지 아니면 뚫어내고 아주 새로운 영역으로 뻗어나갈지 아주 고민되는 시기가 분명합니다. 자, 그러면 KCT 바로 판단을 내려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KCT입니다. 이제 전고점 부근 뭐 다 왔는데요. 오늘장 아주 강하게 장대 양목 뽑아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매도를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좀 더 기다릴까요? KCT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CMP 공정 쪽의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 웨이퍼를 평탄하게 만드는 그런 이제 또 기술 작업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관련해서 이제 모멘텀을 보유를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이 반도체 업황에서 반도체 미세화에 대한 중요도가 계속해서 또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KCT의 수주량이 상당히 가파른 폭으로 올라가고 있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에 이제 1분기에 영업이익이 100억 원 정도가 나왔는데 전년 동기 영업이익이 3.30% 증가했거든요. 그만큼 KCT의 지금 현재 수익성이 상당히 좀 가파르게 뛰어오르고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러한 이제 성장도는 2분기, 3분기, 4분기에도 계속해서 유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KCT이 지금 현재 성장도가 상당히 기대가 되고는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우리가 기술적으로도 좀 대응이 되어야 되겠죠. 일단 KCT의 현재 위치는 일전에 윗꼬리를 그렸었던 구간입니다. 즉 어느 정도 부담을 느낄 수 있을 만한 저항 위치에 도달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현재 보게 되면 KCT도 결론적으로는 역사적 신고가 부근에 이제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역사적 신고가인 54,000원 구간을 뚫어주면은 추가적으로 상승 가능,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조정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일단 1차 목표가는 신고가인 54,000원 구간이 될 겁니다. 이 구간에서 추가적으로 가지 못한다, 힘이 좀 부족하다라고 했을 때에는 그때부터 이제 분할로 차익 실현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또 추가적으로 신고가를 형성을 해 나간다라고 했을 때 이제는 뭐 그때부터는 신의 영역이 되겠죠. 누구나 다 수익 중인 구간이 되는 거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분할로 계속해서 차익 실현을 해 나가시면서 수익 극대화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 계속해서 성장이 기대가 되는 종목이니까 뚫어주면은 뭐 그에 대한 충분히 상승률은 또 보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만 말씀드렸듯이 신고가 구간을 못 뚫어준다라고 했을 때에는 그대로 또 이 구간에서 부담을 느끼면서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매수가 부근까지는 하락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KCT 같은 경우에는 기분 좋게 어느 정도 이제 54,000원 정도 신고가를 또 목표가로 두고 차익 실현을 분할로 차분하게 진행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고점 돌파, 신고가가 눈앞에 다가오고 있는 네. 종목이죠. 자, 그런데 거기서 아주 크게 더 뚫어낼 것이다, 더 갈 것이다라고 보기보다는 그 신고가 부근에서 매도를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전고점 54,000원 부근을 기억해 네. 두시고 거기서 매도 준비 미리 해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자, KCT 초코초코님의 종목 진단 해드렸습니다. 네, 닉네임이 다시 들어도 너무 귀여운 닉네임인 것 같고요. 그렇죠. 그리고 저희 채팅창에 네. 션님께서 지금 채팅 주제와, 그러니까 저희 랭킹 주제와 비슷한 내용을 얘기해 주셨는데,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면 신체적으로도 힘들어지죠. 생활 리듬도 맞아요. 깨지고, 몸이 아프면 마음이 약해지고, 심리적으로도 힘들어지더라고요. 이거 진짜입니다. 네. 그 정신과 육체적인 건강이 상당히 뭔가 연관돼 있는 결부가 것 되어 있는 같아요. 것 같아요. 실제 저도 지금 요즘에 제 유일한 취미 생활이 운동하는 건데, 유일한 건 아니군요. 뭐 무협지도 많이 보니까. 운동을 많이 하면요, 진짜 저는 좋은 게 몸이 튼튼해지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정신 건강에 좋습니다. 그러니까 좀 울적한 일이 생기거나 스트레스 받을 받거나, 때, 네. 그럴 때 운동 집중하고 맞아요. 있잖아요. 거기 완전히 집중하면서 스트레스, 잡념들이 다 사라집니다. 예전에는 제가 지금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기 전에는 산책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오. 한 번 산책하면 2-3시간씩 걷고 왔어요.
그러면은 진짜 스트레스 많이 없어지곤 했는데 네. 지금은 비슷한 시간에 그 고강도로 운동을 하다 보니까 더 정신건강 관리가 잘 되더라고요. 여러분도 꼭 한번 정신적으로 힘든 일이 있으시다면 오히려 몸을 더 많이 움직여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창호행의 꿀팁까지 이렇게 한번 얻어봤고요. 네. 이번에는 종목 진단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연해피님의 종목이고요. 모트렉스 살펴보도록 할게요. 14,700원 비중은 10%인데요. 추가 매수를 했는데 종목 진단과 함께 목표가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왔는데요. 오늘도 테슬라가 간밤에 또 한 번 상승을 보여줬고 이로써 9거래일째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테슬라가 잘 가면 자율주행차도 잘 가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모트렉스는 오늘도 자율주행 몇몇 종목들은 4에서 5%대의 강세 움직임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얘는 이 바닥이에요. 종목은 바닥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고민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미 추가 매수를 한 상태인데 네. 여기서 또 물을 타야 될지 이런 거 고민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전문가님? 글쎄요. 아직까지 추가 매수할 만한 타이밍은 아니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라고 하면, 모트렉스가 이번 1분기에 어느 정도 이제 실적을 좀 회복시키기는 했거든요. 영업이익이 한 109억 정도 나오게 되면서, 전분기 대비 그래도 300%나 증가를 하면서, 실적 회복은 분명하게 어느 정도는 해줬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실적 회복이 성장을 한다라기보다는 말 그대로 이제 회복을 해준 거잖아요. 지금 현재 시장은 아무래도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주목을 받지 못하면 상대적으로 소외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모트렉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스텔란티스하고 최근에 또 공급 계약을 성사시킨 부분이 있어서 내년부터 이 부분이 또 매출이 발생을 할 예정이거든요. 그리고 또 워낙에 국내에서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쪽에서는 가장 또 점유율을 가져가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앞으로 차량의 디스플레이가 또 많이 들어갈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는 캐시카로 확실하게 가져갈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현재 시장에서 관심도가 아예 없다라는 부분이 중요하겠죠. 최근에 시장에서 보게 되면 라이콤이라든지 이러한 이제 또 이 자율주행 쪽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주목을 받는 종목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모트렉스 같은 경우에 현재 상황이 어떻느냐라고 하면 수급이 아예 죽어있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최근에 상승이 나왔을 때에도 상승 나오는 듯 하다가 그대로 다 차익 실현이 나와버리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일단은 수급적인 관심이 전혀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다만 이제 어느 정도 1분기에 실적을 또 회복시켜주는 모습이 보여줬기 때문에 바닥을 지켜주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결국 현재 시장에서 소외가 되고 있고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 앞서서 단기 매물이 형성되어 있는 13,000 구간을 강하게 뚫어주지 못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어제 지지를 받고 있기는 하지만 이 지지를 받는 것이 이전 저점 구간에 도달을 했기 때문에 지지를 받아주는 거지 추가적으로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 매수는 조금 이르게 좀 진행을 하지 않으셨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 지금 현재 보셔야 될 건 이 12,000원 구간을 지켜주는지입니다. 이 구간을 깨지 않아야 우리가 반등도 꾀할 수 있고 대응도 꾀할 수가 있는 구간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12,000원 구간 지켜주는지 먼저 보시면서 대응을 준비를 해주시면 될 것 같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어찌됐든 실적 턴어라운드도 진행이 됐고요. 그 다음에 또 내년부터 새롭게 매출에 또 반영이 될 만한 것들도 있기 때문에 크게 하락을 할까라고 생각이 되기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조금 더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단기 매물이 13,000원 구간, 14,000원 구간까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적절한 타이밍에 대응을 해야 현재 상황에서는 빠져나올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차분하게 보시면서 저라면은 한 13,000원 구간을 또 소화해주는 강한 수급이 들어갈 때 그때 이제 또 물량을 조금 더 집어 넣어서 14,000원 중반대 정도의 목표가를 형성을 해서 빠져나올 것 같거든요. 모트렉스는 아직까지는 시장에 관심을 받는다라기보다는 수급이 죽어있는 상황에서 그냥 이전 저점에 도달을 하면서 그냥 지지받을까 정도의 이제 움직임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지지를 받고 향후에 수급적인 관심이 나타날 때 그때 이제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는 점, 지금 조금 더 이제 여유롭게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트렉스에 대해서는 12,000원 지지됐는지 반드시 체크하셔야 되고요. 13,000원까지 반등 나왔을 때 그때 한번 담아보시기를 추천해 주셨습니다. 모트렉스까지 살펴봤고요. 그럼 마지막 종목까지 열심히 힘을 내주신 김영일 전문가와는 여기서 먼저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영일 전문가와 함께 종목 진단 받아봤고요. 네. 자, 그러면 오늘 또 랭키쇼 마치기 전에 1위와 2위 오늘 주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혼란의 주제였죠? 맞아요. 정신적인 건강에 문제를 경험을 네. 했을 때 여기서 상담을 누구에게 받았느냐 이건데 많은 분들이 예상해 주셨던 친구를 꼽아주셨고 네. 정신과 의사는 아주 그 9% 였어요. 노내로 갔었는데 네. 실제 결과가 좀 다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친구가 3위고요. 1위와 2위가 가족과 정신과 의사로 나와 있습니다. 과연 그러면 1위와 2위 어떻게 될까요? 지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1위는요. 와, 가족이 역시 1위입니다. 49.4%인데 이게 좀 놀랍지요. 정신과 의사분들 찾아주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와. 44.2%로 나와 있다는 점. 자, 그런데 실제 오늘 여러분의 투표 결과는 이렇습니다. 친구가 48%, 압도적으로 친구를 많이 투표를 해주셨어요. 자, 그리고 가족이 26%였고요. 심리상담 전문가가 13%, 정신과 의사는 오늘 투표 결과 제일 여러분에게는 나왔죠. 10%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요즘에 확실히 최근 들어서 정신과 의사분들에게 정신건강 문제 상담을 요청하는 분들이 많이 늘고 많아졌어요. 있다는 점, 이렇게 시대적인 변화도 읽어볼 수가 네. 있었네요. 자, 오늘의 랭킹 주제까지도 다 한번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랭킹쇼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다양한 종목들 진단 도와드렸는데요.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다시 한번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